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4강에서는 선물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5강에서는 옵션 거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강 옵션 거래에서는 옵션 거래의 개념, 구조, 특징, 손익, 대박산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옵션 거래의 개념입니다. 옵션이란 미래의 특정 시점,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해진 옵션 매도자와 옵션 매입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 행사 가격으로 옵션 거래의 대상물, 특정 자산,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을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 거래는 옵션 소유자, 매입자에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옵션 소유자가 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 행사를 포기합니다. 반면에 선물 거래에서 거래의 당사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다음은 옵션 거래의 구조입니다. 옵션 거래의 당사자. 먼저 옵션 매도자. 옵션 매도자는 옵션 발행자라고도 하는데 옵션 매입자로부터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을 지급받는 대신 옵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풋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콜 옵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매도해야 하고 풋옵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옵션 매입자, 옵션 소유자라고도 하는데 옵션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을 지불하는 대신 행사 가격에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매입자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행사 가격을 비교해서 유리한 상황이면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불리한 상황이면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에는 옵션 거래의 구조, 파는 사람, 매도자가 있고 사는 사람, 매입자가 있습니다. 옵션이란 상품은 매도자가 매입자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선택권을 갖다가 제공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매입자는 반대급부로 매도자로부터 선택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가격과 행사 가격을 비교해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옵션 매입자는 권리 행사를 하죠? 그래야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입자가 유리한 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매도자는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입자가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가격과 행사 가격을 비교해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권리 행사를 포기하겠죠? 그러면 매도자는 의무가 소멸이 돼요. 따라서 옵션이라는 상품은 칼자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옵션 매입자가 칼자를 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 거래의 특징입니다. 자, 옵션 거래는 선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이익을 거두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의 손실을 봅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 당사자, 옵션 거래 당사자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게 되면 항상 0이 되는 영합게임, 제로성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대칭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나 선물을 거래하나 손익 구조가 45도의 대각선 형태로 제시되는 반면에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옵션 거래 당사자의 손익을 나타낼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옵션 거래의 손익은 비대칭적인 손익 구조로 나타납니다. 선물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동일한 크기로 손익이 발생해요. 45도 방향으로 손익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적인 손익 구조를 갖는 반면에 옵션은 서로 다른 크기로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틱 모양으로 비대칭적인 손익 구조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옵션 거래의 손익입니다. 먼저 콜옵션의 손익. 불마켓 강세장 예상이 되면 주가 상승 예상되면 콜옵션을 매입하는데 콜옵션 매입자는 만기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주가가 행사 가격과 콜옵션 가격을 합한 가격 이상으로 상승해야 이익을 얻습니다. 자, 그림 5-2는 콜옵션의 손익이 제시되어 있는데 왼쪽 콜옵션 매입자죠. 자, 이 행사 가격입니다. 10,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콜옵션 매입자는 매도자한테 콜옵션 가격 마이너스 500원이라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길이나 500원 똑같죠? 그러면 10,000원에다 500원을 더하게 되면 콜옵션 매입자의 손익은 1,500원입니다. 만기일의 주가가 11,000원이 됐어요. 얼마 돈 법니까? 11,000원에서 손익분기점 1,500원을 차감한 500원만큼의 돈을 벌지요. 다음은 풋옵션의 손익입니다. 하락 장세, 베어 마켓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 예상되면 풋옵션을 매입하고 풋옵션 매입자는 만기일의 주가가 행사 가격에서 풋옵션 가격을 차감한 가격 이상으로 하락해야 이익을 얻습니다. 그림 5-3에는 풋옵션 손익이 제시되어 있는데 자, 왼쪽 풋옵션 매입자의 손익이죠. 행사 가격 똑같이 10,000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풋옵션 매입자가 매도자한테 지급한 풋옵션 가격, 풋옵션 프리미엄이 3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풋옵션 매입자의 손익분기점은 얼마일까요? 여기 300원이에요. 여기 300원이에요. 10,000원에서 300원 차감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은 얼마예요? 9,700원이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9,700원 이하로 하락할수록 풋옵션 매입자는 비싸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의 대박 사례입니다. 9.11 테러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다발 자살 테러 9.11 테러 사건으로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행사 가격이 62인 풋옵션 전일 종가 0.01 1,000원짜리가 다음날 5.45 54만 5천원으로 545배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0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이날이 목요일인데 장마감 2시 50분입니다. 동시효과 10분을 남겨두고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서 하루 거래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8천억 원의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하고 행사 가격이 252.5인 풋옵션 0.01 1,000원짜리가 49만 9천원 4.99까지 499배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3년에서 4년 간격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2011년 11월 10일 날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코스피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이때 풋옵션을 갖다가 매입했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 49만 9천원까지 폭등을 해서 499배의 대박을 갖다가 터뜨릴 수가 있겠죠. 이건 흔하지 않습니다. 한 3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옵션은 선물과 마찬가지로 1:1 거래입니다. 매도자와 매입자 1:1 거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 1,000원을 투자해서 49만 9천원을 벌었다면 웃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울고 있겠죠? 누군가는 1,000원을 받고 49만 9천원을 갖다가 물어줘야 합니다. 즉 풋옵션 매입자는 구입가 대비 499배 이익을 봤으니 풋옵션 매도자는 판매가의 499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옵션은 만기일에 코스피 200 지수가 247.51이 되었으니 행사가격 252.5인 풋옵션을 계약단 1,000원에 매도한 사람은 247.51에 매입할 수 있는 걸
더 비싼 가격 252.5에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